저 2주의 영화는 엘비스입니다. 엘비스. 네, 엘비스고요.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남부 멤피스에서 트럭을 몰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19살의 무명 가수 엘비스가 있습니다. 지역 라디오의 작은 무대에 서게 된 엘비스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몸짓과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하고 그에게 매료된 관객들에게 뜨거운 환호성을 받으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줄거리 시작점은 톰 파커를 만나서부터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줄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음. 사실 저는 또 약간 옛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복고요? 그런 거 좋아하죠. 음. 저는 약간 트렌디 블람 좋아합니다. 아니 매주마다 좋아하시는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약간 난 좀 옛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원래부터 좀. 저 로큰롤. 저 약간 좋아하십니까? 노래방 스타일 알잖아요. 근데 알아요. 리듬이 배어 있는 거 알아요. 예. 네. 약간 노래방 가시면은. 그럼요. 로큰롤. 그래서 막 비틀즈, 뭐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0년, 60년대에 정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다. 레전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렇게 교수님이 봐요.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네. 교수님이 이제 그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학기 중에도 누구 교수님? 김사승 오케이. 누군지 네, 알았어요. 전국 교수님께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엘비스 프레슬리가 현재 2030 세대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그쵸. 아니지만 그냥 넘겨서 들은 그런 네. 정도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회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굉장히 뻔하고 지루했어요. 뭐야 재밌다면서? 아까 나한테 재밌다 그랬거든. 아니야. 그래요? 아니 네. 되게 음악적으로 뭐가 있으시잖아. 우리보다 조예가 깊으시잖아.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극딜을. 아니 네. 괜찮아. 네. 난 이런 거 좋습니다. 뻔하고 지루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음악 영화인데 그쵸. 이게 음악 영화로 분류가 되어도 되나라는 의문이 가장 크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영화라는 그 칭호가 붙일 만큼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엘비스의 음악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음악 영화들 대부분 저는 그랬어요. 그럼 존중해요. 네. 의견 존중해. 네, 그러니까 보통 음악 영화들 대부분 이제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긴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스토리뿐만 아니라 무대나 어떤 음악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쵸. 이제 어떤 뮤지컬적 요소라고 하죠. 근데 이제 긴 러닝 타임 끝에 그 영화는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의 음악보다는 사실 일생의 어떤 자서전적 성격이 더 많이 띈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뻔하고 재미없었어요. 네. 그냥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네, 너무 그랬죠. 인물을 다루는 방식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뻔했다. 스토리를 중심으로 너무 네. 그냥 일대기만 너무 보여줬다고. 일대기를 보여줬다. 네. 그래서 러닝 타임이 그럴 수 너무 있겠네. 길었다고 봐요. 좀 길긴 해요. 이게 네. 거의 3시간 가까이. 맞아요. 그렇죠. 이게 140 148? 아니 159분. 아이고. 159분이면은 길긴 길죠. 아니 그 배트맨도 배트맨. 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 버즈 동의해요. 이게 전기 영화라고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떠올릴 때 보헤미안 랩소디를 좀 오버랩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 약간 좀 생각하고 갔고, 사실 퀸이 좀 더 후세대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문화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아티스트 2명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려나 보다 했는데 되게 이제 진짜 사람에 더 집중한 느낌? 음악은 약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흑인 리듬에 이제 백인 컨트리를 결합해가지고 락큰롤을 이제 좀 많이 대중화시켰다. 그리고 약간 흑인 리듬을 백인이 이제 나와서 공연을 하니까 그리고 춤 같은 것도 이제 하니까 거기서 되게 뭐 반향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연출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 이제 음악을 만들고 약간 좀 그 각각 히트곡들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뤄지진 맞아요. 않았다는 거죠. 그냥 네. 히트곡들이 좀
이제 네,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지 네. 조금 보헤미안 랩소디를 기대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영화가 있을 수 네. 있겠다. 이거. 그치.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없을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반론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오히려 약간 반대다. 음악이 굉장히 기억에 아니 남았나요? 왜냐면 정말 물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얼마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수많은 명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수많은 명곡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추려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음악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용됐다. 네. 네. 그거에 맞게 네. 이제 감독이 그걸 이제 움직여서 그걸 넣었다는 거지 줄거리에. 그냥 네. 음악만 쭉 보여줄 거면 뮤지컬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음악 영화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전기 영화에 가깝다고 하는 전기 영화에 말이 가깝긴 하죠. 그렇죠. 음악을 다루는 음악이 중심이 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중심이 되고 거기 사이드로 이제 음악들이 나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들이 전 정말 잘 녹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녹은 건 저도 잘 녹았다. 별로였다고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굳이 다른 영화랑 비교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뭐 보헤미안 랩소디, 뭐 그쵸. 위대한 쇼맨, 라라랜드 이런 영화들은 사실 하나라도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딱 맴도는 왜 그게 그거 없다. 없어? Falling in love 이거 기억 안 나요? 직접 들으니까 Falling in love 나 이거 너무 많이 기억나는데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마마로 시작하는 가사인 그런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쵸. 있고 뭐 위대한 쇼맨 같은 경우는 뭐 This Is Me 뭐 이런 노래들이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영화가 너무 흥행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져서 노래를 알게 될 정도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음악 영화는 사실 스토리보다도 그 노래가 먼저 더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꼭 음악 영화는 그 스토리보다도 음악이 먼저 남아야 하는가에 그게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근데 요즘에 그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들이 상당히 그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든 로맨스 영화든 그러니까 삽입되는 음악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음악을 내세운 영화면 더더욱 신경을 더 썼다고 봐야 돼요. 더 신경을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멜로디 라인 하나도 저는 기억이 남지 않았고요. 분명 거의 다 엘비스의 노래가 쓰였을 텐데 이제 이거는 사실 영화에서 엘비스라는 사람을 다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엘비스의 음악을 그 BGM으로 갖다 쓴 거에 불과하다고 너무 느꼈고요. 네. 약간 이게 저는 그 연출 부분에서도 그런 영향이 그렇게 느껴졌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버즈 루먼 감독이 굉장히 그 음악들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보면은 그 시대 배경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1900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과거인데 이제 그 힙합 곡을 현대 힙합 곡을 현대 아티스트들이 한 곡들을 삽입해가지고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연출을 하는 거,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물랑노즈 때는 안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도자켓도 참여한 게 있더라고요. 사운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되게 스타일리시 연출하는데 이게 이제 빠른 편집이랑 가미가 되니까 풀 곡을 영화 안에서 들을 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인물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음악 부분에서는 뭐 이제 제대로 음악의 정수가 담기진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그렇죠. 있는 것 약간 저도 음악은 좀 서브였다. 약간. 엘비스가 좀 중요하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게 워너브라더스가 또 배급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배급한 게 더 배트맨도 그렇고요. 킹 리차드도 그렇고요. 뭔가 이런 좀 세심한 인물 서사를 정말 잘 만드는 인물에 관한 것들을 좀 음악 영화로서는 조금 뭐 처질 수 있겠지만 인물에 관한 서사만큼은 정말 세세하게 잘 다룬다. 더 배트맨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한 영화죠. 액션보다는 좀 인물의 서사에 대해서 알아갔던 큰 점수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버즈 루먼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버즈 루먼 감독이 원래 물랑루즈나 이제
위대한 그쵸. 개츠비로도 유명하니까 이제 약간 음악이니까. 뮤지컬에 가미된 굉장히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런 연출을 좋아하고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즐겨하는 감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근데 위대한 개츠비가 살짝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도 되게 힙스럽고 스타일리시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배우들 나오는 배우도 너무 예쁘고 이제 섹시하고 근데 거기서 영상화보에 지나지 않은 느낌? 그 위대한 개츠비가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이제 미국의 소설계에서 한 획을 그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그럼요. 작품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비극적인 서사를 별로 이제 몰입시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즈 루머니 감독이 약간 인물에 대해서 그런 묘사나 이 감정선에 대한 묘사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까지는 이제 이 엘비스도 굉장히 화려한 그 엘비스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나 처음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과정 같은 거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고 그런 영상화보 느낌이 나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정신없고 되게 영상화보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중후반부터 그 이제 엘비스가 점점 이제 조금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이제 그 톰의 좀 악행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갇혀 있는 듯한 연출도 있고 하면서 되게 좀 진솔하고 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솔하게 그 인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속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화 이제 초반부가 시작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엘비스가 이제 죽었다라는 정보가 이제 바로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제 톰 파커 대령이 이제 말을 꺼내면서 이게 과연 나 때문에 막 죽은 게 맞냐? 톰 파커 대령의 매니저였죠. 그쵸, 매니저인데 이게 과연 나 때문에 죽은 거냐? 근데 직접 제가 또 썰을 찾아보니까 이제 실제 죽은 건 이제 심장마비 때문에 이제 그쵸. 죽었다라는 사인은 그렇지만 뭐 변비 때문에 죽었다. 이게 말이 웃긴 게 아니라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병이 때문에 죽었다. 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 그냥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워낙 젊은 나이 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음모론도 많았죠. 42살에 이제 했으니까요. 그렇죠. 음모론이 굉장히 또 많았던 또 시기 자체가 또 워낙 또 시끌벅적했던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죽음이 이제 워낙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이제 내용 속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저는 사실 톰 행크스는 굉장히 이 역할을 맡으면서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좀 악인으로 나오는 게 저는 오랜만이었거든요. 톰 행크스가. 그래서 연기가 굉장히 얄밉으시더라고요. 되게 얄밉게 연기를 잘하신 것 같고 이 인물의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잖아요. 책도 쓴다고 하고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톰 파커 대령의 시점에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특이했다. 네, 전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엘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나레이션을 한다는 게 그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사람의 시점으로 해서 미화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도 같이 다룬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톰 파커 대령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본인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본인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면 정말 오히려 가까이 있던 매니저 아닙니까? 실제 어머니가 이제 중반 넘어갔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부모님 역할까지 다 했던 사람이 톰 파커 대령이다 보니까 나는 왜 죄를 지었냐라는 게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인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엘비스가 안타깝게 보이는 건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전 더 연출이 좀 더 빛났다. 오히려 그런 시점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악인으로 몰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군요. 후반부에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영화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전 초반부에 유독 조연중에 눈에 띄는 얼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코디 스미스 맥피. 똑같아요, 저랑. 좋아하시잖아요. 네, 코디 스미스 맥피가 그 파워 오브 도그에서 나온 그 피터
피터죠. 그 아들 역할.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연기라고 보셨던 그 코디 스미스 메피가 딱 보이는데. 근데 별로 중요한 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생각보다 놀랐어요. 파워 오브 도그 때는 꽤나 이게 아카데미 상까지 받을 뻔했죠. 전이었나 봐요. 예, 화제가 되기 전에 찍었나. 그래서 굉장히 전 반가웠다. 왜 또 톰 행크스보다 더 반가웠다. 왜냐면 톰 행크스는 극장가에서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 큰 버터에서만 봤지. 근데 이거 코디 스미스 메피를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요. 저는 첫 무대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무대.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무대 한 15분 정도 지나고 이제 막 했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편집이 인상 깊었던 거죠. 교차 편집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 시절의 그 모습과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또 이제 관객들의 호응과 막 그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장면이 첫 인상적인 만화책처럼 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 무대는 첫 무대는 그 무대가 제일 인상 깊어요. 저도. 그런가요? 다른 오히려 뒤에 나오는 무대보다 앞에 그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더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엘비스가 자라온 방식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처음에 딱 집중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랑 현재랑 이 사람이 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건지에 대한 약간 예지 같은 떡밥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그런 화려한 춤을 추는 상황에서 이제 그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되잖아요. 여자들한테 여자 팬들한테.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고 어머니가 두려워하잖아요. 이 나의 아들을 왜 잡아먹으려고 하냐, 해코지하려고 하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시죠. 이제 엘비스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스타로 향한 길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가정이랑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 미래였던 것 같고 전에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꺼번에 축약돼서 보여주니까 좀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전부 동의를 하시는군요. 첫 그 씬이 가장 임팩트가 있다. 처음에 잘 안 보여주잖아요. 엘비스 얼굴을. 그래서 딱 그때 딱 처음으로 탁 보여주죠. 엘비스 보여주고 애가 굉장히 막 다리도 막 가보자 약간 이런 식이니까 약간 내 스타일이야.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짜구나 애가 그렇게 흔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과거랑 이거 다 보여주니까 깔끔했다. 사실 좀 그 엘비스가 이제 활동했던 도시 멤피스라는 곳이 테네시. 원래 그 블루스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흑인들의 고장이죠. 그래서 그게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멤피스 다운타운이라는 이제 빌 스트리트에는 실제로 빌 스트리트가 언급이 되죠. 거기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 동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또 그 사실적인 그런 내용, 디테일한 내용들이 정말 잘 들어갔던 곳이 이번 엘비스 영화였고 연기 부분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연기는 괜찮았다? 난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 형이 너무 갈리는데. 난 너무 왜냐면 저는 이런 인물의 일대기 영화를 다루는 거는 그 주인공 연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 받은 사람 누구죠? 그 킹 리차드? 이거 윌 스미스. 그래 뺨 따고. 그래 윌 스미스도 사실 킹 리차드 때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아카데미 때 뺨 때리는 바람에 이제 다 묻힌 거고. 저는 올해 가장 이제 전기 이런 영화에서 소름 돋았던 연기는 스펜서의 크리스틴 스튜어트였어요. 맞죠. 그 영화를 보시면 아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이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저도 잘했다고 봤는데 혹시 별로 그냥 그저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그저 그랬어요? 네. 오늘 나랑 많이 갈리네요. 혹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 저는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특이한 춤을 추고 엄청 열정적으로 공연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좀 광인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어떤 탈을 쓰고 쇼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좀 미쳐가지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아갖고 굉장한 배우구나. 전 못 들어봤거든요 이 배우를. 그래서 저 못 잘했다고 들었어요. 했는데 톰 행크스 배우가 전 상대적으로 좀 묻혔던 것 같아요. 묻혔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얄팍하면서도 좀 아버지의 네. 역할은 하고 싶고 또 사기꾼이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연기에서 좀 그냥 톰 행크스가 그런 캐릭터 안에서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네. 뭔가 뭐 그 이상의 역할을 네. 해냈다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그 그 정도로 저는 그 누구야 오스틴 주인공, 버틀러? 오스틴 버틀러의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난톰 행크스 없었으면 오스틴 버틀러 연기도 그럴 수도 있죠. 없었나.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네. 무거운 상대역이 있으니까. 더 잘 아니 보였던 톰 것 행크스 같아요. 작품 중에 뭐 인상 깊은 거 있습니까? 저는 뭐 그거죠. 그 포레스트 검프? 아니죠. 터미널. 터미널? 와 나도 터미널인데. 저는 보셨나요, 그 터미널? 아니요. 안 봤어요? 재밌- 왜 영화 요즘 많이 안 보시는군요. 터미널 진짜 요즘- 네. 터미널 네. 재밌어요. 아, 영화 많이 보셔야 돼. 네. 크라코비안가? 몰라요. 도시 이름 하나 뭐 있잖아. 있어요, 몰라요. 크라코지안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크라코지안가? 어. 그 시행장. 그것도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네, 저는 그건 그쵸. 안 봤어요 아직. 포레스트 검프를 안 봤다고? 저는 봤어요. 네. 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영인이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더 분발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영화가 일상이 이들인데 영화를 많이 안 제가 약간 보시네. 이 명화들에서 빵꾸 뚫린 게 몇 개 있어요. 빵꾸 뚫는 게 많으시네. 죄송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 톰 행크스 굉장히 연기도 잘하는데요. 음. 오스틴 버틀러는 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나왔어요? 조연으로 나왔죠. 그렇게 어디서? 막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 그렇구나. 예, 나왔고 비슷한 시대예요, 근데. 그쵸 어느 정도 둘이가. 좀 비슷한 시대를 다루죠. 왜냐하면 저는 이 배우를 제가 작품으로는 몰랐는데 그 바네사 허진스라고 있어요. 그 제가 크리스마스 스위치라는 넷플릭스 작품하고 틱틱붐에 나왔던 네, 여배우요? 여배우가 있는데 왜 네. 이렇게 그 사귀었었어. 아마 사귄다고 아. 그걸로 알게 됐구나. 사귀었다 헤어져가지고 가십으로 알게 됐구나. 그럼요 가십으로 알게 되는 아니, 근데 배우가 오스틴 버틀러 약간 저는 느낀 건데 이게 가수잖아요. 예. 여기서 가수로 나오는데 저스틴 비버 닮지 않았어요? 저스틴 비버 진짜 닮았다고?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에이. 어떤 부분에서는 못 느껴졌군요. 네, 네. 네, 나도 저스틴- 못 느꼈어. 저스틴 이제 똑같이 아이콘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진짜. 에이. 나중에 보세요. 아, 아니. 남진이죠 남진 오히려. 그쵸. 한국에서 아니, 남진이죠.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너무 다르지 그거랑은. 저 푸른 초원 아니야, 이거 너무 아니야? 달라요. 예? 너무 한국의 엘비스 아니, 프레슬리 비주얼, 아니야. 남진이랑 어떻게 저 푸른 엘비스 초원. 프레슬리는 닮았다. 얼굴 이렇게 이 헤어스타일만 비슷한 거지.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한국 엘비스 프레슬리는 남진 가수님으로 예, 예, 유명하죠. 하려고 했던 게 많죠. 벤치마킹 했던 게 벤치마킹 많죠. 했던 게 많으니까. 군대 그런 것도 좀 비슷하고요. 아. 전반적인 그 살아오신 서사 같은 게 좀 많이 음. 비슷하다 보니까. 군대 특이하잖아요, 그것도. 예, 엘비스가. 예, 중간에 예. 실제더라고요. 자진 입대를 했다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워낙 엘비스 영화에서 나오지만 백인인데 네. 이제 흑인 이제 막 춤을 춘다 해서 문제가 됐죠. 그쵸. 왜냐하면 그쵸. 그 당시에는 분리 정책이 인종 분리 정책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현 시대를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웃긴 일이죠. 네. 말도 안 참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TV에서 뭐 막 수영복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아니면 케네디 존 F 케네디 사망도 다 그렇고 피살당하는 다 그런 피살당한 게 일이 있죠. 근데 딱 그분들이 이제 또 뭔가 또 사회 운동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음. 좀 알려졌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제 그거에 이제 좀 많이 자극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미래를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엘비스의 미래도 위태롭다 보니까 자기의 충실함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자진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쵸. 근데 사실상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 엘비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게 실제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진해서 입대한 게 맞대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게 맞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령의 뜻으로 인해서 대령의 뜻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령이 아무래도 네. 어떤 이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약점 잡혀갖고 약간 좀 어떻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 엘비스를 최대한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 방향 잡은 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좀 약간 연결성이 있게 된 거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그 병역 활동을 이제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죠. 네.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네. 러브를 하게 돼요. 네. 프리슬라 프레슬리 현재 지금 살아 계신 1945년생 부인이시고 사실 이것도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프리슬라 프레슬리 역을 올리비아 너영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네. 전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어쨌든 잘 하셨는데 98년생이야. 박준영 씨랑 동갑이야.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젊지? 어. 젊으시네요, 아, 되게.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썰을 뭐 풀어드리자면 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스틴 버틀러랑요? 아니. 아, 프리실라 실존 프레슬리하고 인물이랑? 실제 올리비아 도용이 이번 진짜요? 칸 영화제에서 만났어요. 왜냐면 음. 이번 엘비스의 첫 공개가 이번 칸 영화제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포토월에 이제 두 사람이 아. 같이 서서 아. 사진을 찍으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슈가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뭔가 이슈거리가 될 수 있겠다, 재밌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영화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엘비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주변 인물에 의해서 그렇죠. 많이 망가지게 되지 않았나 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보통 다 그렇죠. 뭔가 돈 많고 네. 뭔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좀 쫌핑하는 등쳐먹을 사람도 있잖아. 사람이 예. 극 중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엘비스가 중간에 부담감을 토로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서 부담감 느끼고 이제 그 아까 이제 흑인 갈등 때문에 강제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때도 좀 그런 장면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배우를 하다가 점점 이제 엘비스가 그 생활고라기보다는 좀 고점에서 꺾이잖아요, 전성기가. 그래서 뭐 배우 하다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런 위기에서도 약간 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그 와중에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자기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매니저랑도 이제 슬슬 파커랑도 이제 슬슬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약간 옛날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야 NWA 아세요 혹시?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혹시 아시나요? 아니 몰라. 그것도 스타와 매니저 그런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그 흑인 그룹 있어요. 힙합 그룹 에. NWA라고 그 아이스큐브랑 닥터드레 뭐 이런 그룹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매니저 백인 매니저가 그 얘네들을 발굴해요. 그 흑인 그룹 발굴해가지고 법으로 보호시켜주고 하다가 이제 점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우는 얘기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사실 흑인 문화가 그렇다고 듣긴 했거든요. 어떤 가족을 뭐 진짜 뭐 호미스 막 아, 이런 것 아. 때문에 그쵸. 많이 벌어도 음. 뭐 그렇게 많이 부를 그러니까 쉽게 얻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고 들었어요. 다, 네. 약간 다 나눠주는 게 기본처럼 되는. 네, 맞아요. 그, 네. 그렇군. 네. 그래서 이게 전 약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가족을 그대로 다 네. 먹여 살리잖아요. 그게 흑인 문화래요. 원래는. 그게 흑인 문화. 네. 왜냐면은 이게 엘비스가 흑인에서 자랐으니까. 네, 흑인 그쵸, 가정에서 그쵸. 자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디테일이 또 있네요. 그런 문화와 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문화가 또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면서 네. 그때는 뭔가 스타와 매니저 간에 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스타 매니저 비슷한 약간 이런 좀 영화요? 실제로도 실제로 뭔가 되게 많아요. 계약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막 매니저가 매니저가 다 등쳐먹고 막 그러고. 저는 매니저는 아닌데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맞아.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런 것도 이제 있어. 아버지였나? 뭐 가족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뭐 그런 얘기. 한국에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장윤정 장윤정 씨도 씨도 있고, 그렇고. 장윤정 네. 씨도 있고. 뭐 박수홍 씨 뭐 이런 분들도. 박효신 씨도 네. 이제 소속사 갈등 때문에 지금 잘 활동 못하는 상태. 아.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배려 좀 했으면 좋겠어. 아티스트 그렇죠. 열심히. 개미야? 맨날 일만 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좀 보면서 끝까지 안타까웠던 속상해. 게 속상한 영화예요. 되게 이게 이제 역대 최고의 스타를 가지고 라스베가스 안에서만 공연을 하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 이렇게부터 나쁜 놈이네 이거.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쁜 놈이라니까. 파커? 난 파커 하면 스코 파커밖에 몰라. 피터 파커. 피터 파커도 있네. 뭐 하여튼 그래서 너무 참 속상하고 어쨌든 또 영화 또 후반부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새로운 제작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방송이 이제 무대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것도 코미디죠, 완전. 그것도 코미디죠.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거 시켜가지고. 톰 파커는 이제 계속 이제 찬양가 그런 걸 불러라.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캐롤 그런 걸 부르라 그랬는데 거기서 멋지게 이제 또 컴백을 하죠. 이게 웬걸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무대가 나오는데 근데 이건 사실 좀 어느 정도 보였어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암시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약간 이게 실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악동의 이미지가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 생각하면.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약간 네. 크리스마스 하는 거에서 반전하는 그런 건. 별 감흥이 없었어요. 별 감흥 없었다. 없었어요. 저는 근데 네. 모든 무대가 다 그랬어요. 다 사실. 모든 무대가. 아, 그럼 이거- 좀 제일 어. 좀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거. 그게 첫 무대 말고는 사실 첫 무대 말고는.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그 무대마다 아쉬워서 아. 뒤에는 나오겠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뭔가 큰 게 한 그 방에.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네. 왜냐면 이게 풀 공연이 없잖아. 네.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네. 그 풀로 길게 네. 가져가면서 하는 공연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첫 무대 같은 경우도 음. 온전히 그 무대만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다 뭐 맞아요.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 딴 거. 과거 회상하거나 아니면 그 톰 행크스가 이제 멘트를 친다던가 어떤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다 끌고 가서 아쉬웠어요. 네. 근데 솔직히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인간극장이나 EBS도 네 그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네.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반문을 하는 거죠. 네. 반문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대기를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좀 중반부에 좀 처진 느낌이 있긴 있네. 있어요. 라고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길게 어땠을까? 길게. 오히려 그러니까 더 퀸스 길게? 갬빗 느낌인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좀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괜찮을 수도 들더라고요. 있겠네요. 네. 네. 이게 굉장히 하려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음악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네. 그런 캐릭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결말도 이어져요. 이 사람이 왜 몰락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만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인물 두 명이 나오죠. 엄마 얘기도 네.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랑 네. 프리슬라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자 톰 파커 얘기도 또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뭐 인종 갈등 얘기도 해야 되고 음악 얘기도 해야 되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맞네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이제 편집도 빠르고 런닝 타임도 그쵸,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얘기하려던 게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런 아, 생각이 또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로 만들었던 4부작으로 만들었어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6부작해 6부작. 6부작? 저 요즘 6부작 좀 6부작. 긴가? 하여튼 뭐 그렇고.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워낙 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맞아요. 엄청 많았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미 페이의 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네. 그거 네. 아카데미상 후보. 그쵸.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있는 타미 페이의 눈이 이번에 제시카 차스테인. 그쵸. 그러니까 제시카 차스테인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관통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똑같은 이것도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작품이고 뭔가 기독교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아요. 목사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타미 페이는도 물론 제가 재밌다고는 자부할 수 없겠지만 네. 그런 인물들의 서사가 노래에 녹으면서 뭔가 조금 더 영화적으로 감흥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엘비스도 똑같아요. 뭔가 폭발적인 막 그런 건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근데 뭔가 이 인물의 서사를 잘 녹이는 데는 노래가 정말 좋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헤미안 랩소디하고는 저는 결이 조금 다르지 결이 않나.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네,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요즘 좀 약간 할리우드의 뭐 향수 그런 것 같아. 약간 탑건 매버릭도 그렇고 옛날 이 80. 엘비스도 그렇고 네. 약간 옛날 그런 게 근데 오는 건가? 엘비스는 더 옛날이죠, 훨씬 옛날이지. 엘비스 더 옛날이지. 네. 더 옛날.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60년대, 70년대가 뭐 암살도 당하고 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죽고 뭐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도 있고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변하거든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도 보면은 네네. 비주얼이 변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의상부터 해가지고 네. 어렸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 저스틴 비버 닮은 그 사람이랑 이제 뭐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연건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조금 피부 좀 타고 조금 더 이제 네. 가죽적 재킷의 네.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중간에 보면 비트스도 상륙해가지고 네. 헤어스타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쵸?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케네디 피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좀 끼어져 넣어 있는 것도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좋았다. 좀 네네. 잘 다룬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신곡을 내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문화적인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엘비스 프리슬리의 이미지가 들어가서 또 좋았다. 그런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바뀌는 장면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헤어스타일 네, 이게 구렛나루 구렛나루 따르고 아. 이게 이제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트레이드마크 헤어스타일로 네. 이제 중간에 바뀌어요. 그게 네. 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네, 맞춰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다 그 누구지? 히피 스타일 하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또 이제 다르죠. 그렇군요. 네. 거의 별로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공감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서사에 네. 빠져 있느라 음. 특히나 이 서사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머천다이즈가 좀 컸던 머천다이스 것 같아요. 그 단어에 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톰 파커에 대한 인물은 생각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약간 좀 상업화에 굉장히 힘쓰신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인 거지. 철저히 완전히. 비즈니스맨이죠. 이 나에 대한 상품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요. 돈을 빨아먹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게 참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엘비스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 그렇게 네. 죽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약간 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톰 파커라는 인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물이 가지는 엄청난 그런 그 상업주의 것 때문에 약간 프레슬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했던 청년이 점점 약간 소모되고 점점 빨아먹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이제 계속 공연을 하게 만드는 가사를 또 보면 계속 덫에 걸렸다라는 맞아요. 말, 그것도 가사가 유독 많이 나오고요. 네. 네,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만약 이때 월드 투어를 갔다면 또 달랐겠지. 또 상황이 달라지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 워낙 또 시끌벅적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참 그냥 많이 아쉽죠. 스토리 구성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일리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픽션이 가미가 됐을 거잖아요, 당연히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좀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거예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인물은 초반에는 가정이랑 그 성공에 대한 둘 다 챙기려는 욕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 근원적인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핑크 네. 캐달락을 사주고 싶고 네.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죠. 약간 만화책을 자기랑 동일시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지고 이제 투어를 나갔을 때도 톰 파커라는 인물이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 엘비스를 성공으로 이끌어 줌과 동시에 파멸로 해주는 그런 인물이고 그 거기랑 비슷하게 팬들의 사랑이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공으로 이끌면서 파멸로 이끄는 거고 반대편에 이제 엄마랑 그 아내가 있는 거죠. 그 엘비스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두 가지 대척점에서 결국에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사랑을 하고 싶고 가족을 하고 싶고 행복을 찾고 싶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 엄청난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고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점점 어쩔 수 없이 파멸로 길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톰 행크스가 약간 악마의 유혹처럼 이렇게 점점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비극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극이면서도 운명. 그렇군요. 근데 약간 난 채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채연님 피아노 하시잖아요. 네. 그럼 무대에 자주 서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연님에게 무대라는 뭔지가 궁금해요. 갑자기.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개인적인 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네. 개인적인 그런 좀 그건 죄송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어때요? 약간 무대를 즐기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올라갈 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엘비스를 보면서 뭔가 느껴진 게 있으셨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다. 이 영화에서는 뭔가 노력형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약간 천재성에 더 가깝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타고난 정말 그런 어떤 영웅적인 서사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천재성이 뭐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무대를 하실 때 혹시 그 약간 준비한 것도 있는데 좀 어떤 B를 받으면은 당일에 그쵸. 그 무대 B를 받으면은 막
당일에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이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좋게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페달 한 번 더 밟아요. 그러면.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많죠. 소리 싹가도 딱 때리고 막. 피아노에서 빵 소리가 왜 나? 아니 페달을 세게 밟으면 펑 소리 난다니까. 맞아요. 이렇게 페달 소리가 나요. 피아노 안 맞아요. 해봤다. 해봤지 또. 난 체력이 있다. 약간 무아지경 경지가 오를 때가 있다. 네, 맞아요. 그 당일에 그런 게 그 이번에 그 누구죠? 그 피아노 그 되게 유명해진. 임윤찬 씨. 그분도 장난 아니더만. 그분은 네. 대단하더만. 멋있죠. 어쨌든 그런 말 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엘비스한테는 무대는 약간 좀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치. 네, 동시에 사랑을 받는 곳이면서도 파멸로 이끈 곳이 이제 무대였으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는 참 현재까지도 우리 대중문화의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남아주셨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행한 인물이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약간 네. 불탔다고 생각해. 불탔다고. 그러니까 뗄감이 있잖아. 뗄감은 타려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잖아요. 톰파커도. 그러니까 정말 소비가 잘 된 상품인 거죠. 딱 소비가 다 되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평점하고 한 줄 평이 들어가야 돼. 저 근데 평점하고 한 줄 평하기 전에 네. 오늘 때마침 네. 제가 그 아이스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네. 발견한 소식인데요. 네네네. 지드래곤 씨가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엘비스의 커버 영상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 보니까 이제 그 바즈 루만 감독과의 그 협업에 대한 그게 사실 그 내한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네. 근데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도 이제 그 K-팝 스타와의 그 어떤 공동 작업을 위해서다라고. 버즈루. 네, 그랬대요. 그리고 지용이 형이랑. 되게 친하신가 봐요. 돈 많은 형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감독이 엘비스라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하필 또 지드래곤 씨를 하는 건 정말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네. 한 세대의 아이콘, 문화의 그렇죠. 아이콘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또 새롭네요. 나는 가십 그쪽으로 좀 많이 들으니까 하여튼 뭐 그건 좀 재밌네. 약간 이 영화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지드래곤 씨도 그런 영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슈퍼스타라는 곡도 있고 본인이 이제 그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그런 삶이나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런 공허함이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 보이네요. 그렇네. 엘비스. 그래서 그런 슈퍼스타를 다룬 영화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만큼 이렇게 좀 엘비스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또 음악도 잘 곁들여져 있고 마지막 최후를 굉장히 정중하게 보낸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서 표현한 작품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평점하고 한 줄 평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하시죠. 평점 7점. 한 줄 평. 도를 넘은 프레셔 미쳐버린 프레슬리로 가겠습니다. 라임이 매번 늘어오시네요. 아주 멋지네요. 다음 분. 다음은 먼저 하시죠.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평점 10점 만점에 3점이고요. 3점? 네. 야, 이거 크다. 완전 이게 이분은 극과 극이네. 프로가 좀 많이 오케이. 존중, 리스펙트. 그리고 한 줄 평은 영화의 탈을 쓴 다큐멘터리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의 탈을 쓸 다큐멘터리. 네, 좋습니다. 가시죠. 저는 평점 10점 만점에 8점. 오, 너무 높은. 저는 좋게 봤어요. 사람마다 7점에서 8점 사이 그 정도. 그랬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좋았던 점도 있었고 했던 것 같고 짧게 타들어간 지상 최대의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짧게 타들어간 지상 최대의 상품. 다들 한 줄 평 너무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임팩트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아니야. 다큐멘터리 만들어라. 오케이. 좋습니다. 용일이들 41회차 엘비스를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